자, 12번 가겠습니다. 한 층 1호와 2호로 이루어진 4층짜리 아파트 건물. 그럼 이건 이제 일단 생긴 게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가 1호, 2호가 됩니다. 층은 1, 2, 3, 4층이 될 것이고요. 8개 가구가 거주하고 있답니다. 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할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거짓인 것을 묻고 있네요. 자, A하고 F는 같은 층. 그럼 A하고 F는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F하고 A가 이렇게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좌우로. 자, 근데 B는 1호, B가 여기죠. B보다 낮은 층에 거주하는 가구는 없다. 뭐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하는지 그냥 여기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걸. 그죠? C 가구는 B 가구와 같은 호에. 그럼 C는 여기래요. 같은 호니까 이쪽이란 얘기겠죠. 왼쪽. F와는 서로 다른 호. 그럼 F가 여기가 되겠네요. 그러면서 얘가 지워지네요. 그죠? AF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이쪽이 F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F보다 높은 층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2개래요. 자, 그럼 F가 높은 층에 거주하는 게 2개니까 여기일까요? 아니에요. 여기면 4개가 되잖아요. 여기가 돼요. 그죠? 그래야지 높은 층에 있는 게 2개가 되는 거죠. 호수에 관계 없는 거니까. 그래서 F는 여기가 됩니다. 그럼 자연의 A는 여기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됐고 아직 조건이 좀 더 있네요. H 가구는 E 가구보다 높은 층에 거주하며 H는 E보다 높은데 C의 옆집이래요. 그러니까 H가 C의 옆집이라니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H가 C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거나 일단 둘 중에 하나긴 한데 C가 왼쪽이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이게 맞겠죠. 자, 근데 이 CH가 어디로 들어갈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여기 경우에서가 나뉠 것 같아요. CH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둘밖에 없어요. 여기 아니면 여기밖에 없죠. 이 나머지는 공간이 안 나오니까. 자, 두 개의 경우를 빨리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AF가 여기 있고 B가 여기일 때 자, CH가 여기인 경우 아니면 CH가 여기인 경우 만약 CH가 여기라면 그러면 E의 자리는 이거보다 밑이어야 되는데 그 밑중이 어딘지는 잘 몰라요. 경우의 수고 나눠주겠죠. 그러니까 남은 건 뭐가 남냐면 A, B, C, D가 없고 이 경우에는 일단 D가 없고 그 다음에 E 없고 F 여기 있고 G가 없어요. 그 셋이가 여기 어딘가 들어가게 될지는 이거는 경우의 수가 나뉘어요. 이 경우라면 오른쪽 경우라면 CH보다 밑에 E가 있어야 되니까 E는 여기가 되고요. 그럼 이 두 개가 남잖아요. 여기는 D하고 G가 남았는데 여기가 어떻게 될지는 경우의 수가 좀 나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죠? 이걸 토대로 이제 선택지를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서 더 채워지는 지점은 없으니까요. 1번. D 가구는 가장 낮은 층인가? D는 가장 낮은 층일 수도 있어요. 이 경우라면. 근데 이 경우라면 절대 아니잖아요. 세모 정도로 봐야 되겠죠. 문제에서는 항상 거짓인 걸 묻고 있으니까 답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C가 2층에 거주할 경우. 이 경우를 말하는 거죠. G하고 같은 호인가? 이쪽이 같은 호냐고 묻고 있는 건데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묻고 있는데 이거는 정해진 게 없어요. 그죠? 이건 세모 정도로 봐야 됩니다. 3번. E는 1층 또는 2층? E는 여기 1층 아니면 이 경우라고 쳐도 2층. 그죠? 어쨌든 어디에 들어가든 간에 여기는 1층으로 정해졌고 여기도 어디에 들어가든 1층 또는 2층이란 말은 맞아요. 그죠? 문제에서는 항상 거짓을 묻고 있으니까 아직 답은 아닙니다. 4번. A하고 E하고는 같은 호에 거주할 수 없다. A하고 E는 지금 요 같은 호 왼쪽 오른쪽을 말하는데 이 경우라도 E가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일단 다른 호인 건 맞는데 여기가 일단 가능해 보여요. 자, 그러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4번은 거주한다, 거주하지 않는다 이렇게 물어봤다면 이건 세모예요. 근데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한 거니까 이게 틀린 게 되는 거예요. 문구의 해석도 약간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답은 4번이 되고요. 5번. B 가구와 D 가구가 같은 층에 거주하면 그럼 B하고 D가 같은 층이면 이 경우밖에 없어요. 그죠? D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죠. E는 2층 1호. E가 2층 1호란 보장 없죠. E가 이쪽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미 이제 아니고 여기를 얘기하는데 여긴지 여긴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세모 정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묻는 건 항상 거짓을 묻고 있으니까 답은 4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됐고요. 다음 문제 가보죠. 진실거짓 문제네요. 용의자로 지목받은 A, B, C, D 중 범인은 1명. 근데 2명이 진실, 3명이 거짓이래요. 피곤합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뭔가 어긋나는 지점이 있어요. 이렇게 둘이 어긋나죠. 둘이 동시에 참일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둘이 동시에 거짓일 수는 있어요. 일단은. 왜냐면 여기서 범인이 포함해 3명이 거짓말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거짓말이 이렇게 2명 혹은 3명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차라리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이쪽으로 가기보단 이렇게 한 명으로 정해진 범인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좀 더 수월해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봅시다. A, B, C, D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의 말을 먼저 정리해 보면 A는 C가 범인이라고 했고 B는 D가 범인이라고 했고 C는 B도 아니고 E도 아니라고 했고 D는 순서대로 좀 할게요. 알파벳 순서대로 A도 아니고 D도 아니라고 했고 그 다음에 E는 C가 범인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죠? 물론 이 둘이가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점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연관을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범인이 한 명이라는 거에서 범인 가정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차라리 속편할 것 같아요. 자, A, B, C, D, E가 범인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네들의 진실거짓 여부를 쫙 가로로 쫙 채워서 여기서 거짓말의 개수가 지금 3명이잖아요. 그죠? 셋인 게 어느 건지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빨리 하죠. C가 범인이라는 말은 C가 범인일 땐 참이지만 나머지가 범인이라고 가정하면 이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D가 범인이라는 말은 D가 범인일 때는 맞는 말이지만 나머지가 범인이라고 치면 틀린 말이 됩니다. B도 아니고 E도 아니다. 이 말은요. 이 말은 각각이 범인일 때는 거짓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B가 범인이라면 이거 거짓말이죠. E가 범인이어도 이거 거짓말이죠. 네, 나머지가 범인일 때는 이 말은 맞는 말이 돼요. 생각해봐요. A가 범인이라면 B, E 둘 다 아닌데 맞는 거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A가 아니고 D가 아니라는 말은 A가 범인일 때 거짓말이고 D가 범인일 때 거짓말이지만 나머지가 범인일 땐 이 말은 맞는 말이 돼요. C가 범인이라는 말은 이거랑 똑같이 가면 되죠. 예, 이때 참이고 나머지는 싹 다 거짓말이 됩니다. 이거요 제가 막 채웠지만 이거 항상 강조하죠. 여기서 제가 뭐 하나 딱 찍었을 때 이게 뭔지 설명할 수 없으면 그럼 이건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설명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찍은 김에 이 F를 설명해 보실래요? 이 F는 뭔가요? 이 F는 B가 범인이라고 치면 D가 범인이라는 말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다 지금 그런 게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자, 거짓말의 개수를 세보죠. 거짓말은 여기서 넷, 여기서는 넷, 여기서는 하나, 여기서는 세로로 세고 있습니다. 셋, 여기서는 넷. 자, 어때요? 이 중에서 보니까 거짓말이 3명인 경우는 딱 이 경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따라서 D가 범인이구나.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답은 4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게 뭐 특히 여기서 범인을 포함한 3명의 진술이 거짓이다 해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게 범인이기도 해. 그러니까 범인은 거짓말을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것까지 신경 쓰면 이거 되게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기보다는 여기서 본 것처럼 그냥 범인 가정으로 딱 그냥 해버리는 게 가로로 빡쳐 세로로 팍팍 읽어버리는 게 훨씬 이제 문제를 푸는 게 편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쳐봐요. 만약 이 중에서 거짓말이 한 명이면 그땐 범인이 누굴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C가 범인이 되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바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짓말이 이제 한 명일 때는 C가 범인이 되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자, 됐죠? 해서 이제 13번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문제 한번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